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3 학생도 중요하지만 고1, 2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대입 전형의 변경사항과 트렌드 그리고 지도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고1, 2 학부모님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대입 트렌드, 그리고 지도 방법, 여러 가지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7과 2028까지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형별 유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2026 대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027 대입의 도표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대입의 내용입니다. 두 해 연도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양해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파란색 부분, 즉 수시 모집 인원이 많고 주황색 부분, 정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016 대입 때는 약 79.9% 대 20.1%였다가 2027 대입 때는 80.3% 대 19.7%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특징을 따지자면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 2027 대입 때는 드디어 수시 모집의 모집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우리 재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시 모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반드시 지원을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시 모집 비율에서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 대입과 2027 대입이 경향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면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을 따졌을 때 주로 드러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을 따지면 전국 단위의 모집 인원 비율과는 약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의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적고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6 대입 그리고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7 대입 역시 큰 변화가 없는 일관된 모습이고 아마도 2028 대입 우리 고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고3 학생들의 대입 일정과 고2 학생들의 대입 일정을 우선 비교 정리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거나 또는 큰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에서부터 정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수능 시험과 수능 성적 통지일까지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고1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거의 큰 변화 없이 9월부터 12월 그리고 그 해를 넘겨서 2월 달까지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큰 차이가 있다면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9등급제 체제에 적용을 받는다면 고1 학생들부터는 5등급제 체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교과 산출 방식도 대학별로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각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유불리 또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등등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위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상 각 고교에서 부여한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2026 대입, 2027 대입, 2028 대입에 있어서도 역시 큰 변화는 없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예측컨대 2028 대입에서는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더욱더 뚜렷하고 좀 더 현재보다는 강화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2027 대입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 몇 개 대학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과 정성평가와 서류평가의 내용들도 10%부터 30%까지 각각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고 그 정성평가의 내용들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써져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교과 세특에 써져 있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 역량, 교과 이수 상황, 학업의 충실성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하려는 대학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점점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대학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의 반영 비중, 실질 반영 비중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 평가에 있어서도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상위 몇 과목을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특히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사회성 등등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반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등급 간 점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매우 미미합니다. 0.01점, 0.04점 등등의 차이로 간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과목을 모두 1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산 총점 700점이고 10과목을 모두 3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96.5점, 즉 차이는 이와 같이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미미한 차이점을 어디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변별도를 두느냐? 바로 서류평가에서 변별도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종합평가 30%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을 반영하는 대학은 2027을 거쳐서 2028 대입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많아질 것이다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교과 내신 성적 당연히 중요하죠. 더불어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관심 가지고 활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거기에서는 교과 외 활동과 함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과목 선택의 중요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일부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평가 제도가 5등급으로 단순화되면서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고 이러한 기준의 요건들을 점점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단계형이 있고요. 이 단계형에서는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괄형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대학,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만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성향과 적성과 준비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원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 대학을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그리고 전형별 요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여부 등등에 따라서 수험생별로 유분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형과 면접형 중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습니다. 물론 면접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면접형을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따질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내신 성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서류형이 유리할 것이냐 면접형이 유리할 것이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 대학을 샘플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물론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결과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매해 꾸준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는 서류형에 비해서 면접형이 합격자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가 비교적 넓게 분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의 합격자 최종 성적이 좀 더 밑으로 처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접형으로 합격하고 최종 등록하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 분포가 높은 수준에서 보다 좀 낮은 수준까지 서류형에 비해 좀 더 넓게 분포한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를 따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교과 내신 성적의 상황이 서류형을 충분히 지원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내신 성적이냐 그렇지 않고 조금 애매한 그래서 서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을 면접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이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수능 성적 거의 100% 반영하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형이고요. 1학년부터는 선택형이 아니고 통합형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선택형이 유리한 학생, 통합형이 유리한 학생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입시를 치르는 중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입학할 당시부터 1학년 학생들은 통합형 수능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현재 치르는 올해의 모의고사, 전국학력평가부터 계속 통합형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형 의한 통합형에 의한 유불리를 크게 신경을 쓰면서 따질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처음부터 수능은 통합형이었다. 그래서 입학 당시부터 수능을 치르는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통합형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아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애매한 입장에서 곤란한 입장의 학생들이 지금 누구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7 대입을 치르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수능 과목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보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바뀌고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곤란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기의 학생들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7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등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수능이 바뀌면서 수능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써져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 2027 대입과 2028 대입을 거치면서 더욱더 증가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 좋은 학생이 가장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학들이 2027 치르는 대입에서도 역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이렇게 교과평가, 학생부 종합평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대학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체계를 고1 학생들이 치르는 과목과 고2, 3 학생들이 치르는 과목을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수능이 아니라 선택수능이 아니라 공통수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형 수능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냐. 많은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사회의 예시문항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글과 지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과목의 단일한 영역의 문제를 내고 그 문항에 해당하는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들도 나오지만 일부는 이와 같이 융합형으로 출제하는 문제들도 함께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과 도표와 지도가 결합되고 보시는 예시와 같이 역사에 대한 지식과 지리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함께 물어보는 문제들도 난이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항이 바로 2028 대입에서 치르는 수능 통합사회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의 예시문항도 공개를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과목별로 단독문항 위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통합사회와 마찬가지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통합형 문항도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과학과 화학과 물리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통합형으로 이해한 후에 문항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앞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수학만 또는 사회만, 사회 중에서도 어느 한 과목만, 과학 중에서도 어느 한 과목만 이렇게 분리되고 분절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과학을 넘나들며 사회과 내에서 과학과 내에서 여러 과목들을 서로 넘나들며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융합적으로 평소 수업 때 이해하고 적용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수능의 성적표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고2, 3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성적표는 과거와 다를 바가 없고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의 성적표는 달라질 것입니다. 폼은 비슷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이제 수학과 국어와 탐구에 있어서 선택 과목명 기재가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수학과 국어와 그리고 탐구의 과목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